예, 수업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판결에 모순이 생기는 거냐. 일단 첫째, 수용 재결은 이름이 재결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얘는 원처분이에요. 원처분.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라고. 그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합의로 하니까 이걸 재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얘는 원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심판 재결, 요 재결 처분하고는 다른 거라고. 둘째, 판결의 모순이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없으면 둘 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둘 다. 근데 가정을 해야 돼. 행정심판 갔더니 저 100평이 적법하니까 기각재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A2 중토수의 판단은 100평이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적법. 근데 이제 요 수용재결에 대해서 소송 가고 여기 기각재결에 대해서 소송 가고 이러면 수용재결에 대한 법원이 보니까 이게 10평이다 10평.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한 법원은. 그 다음에 한 법원은 기각재결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적법하다는 얘기는 100평이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법원에서는 10평이 맞는 거고 한 법원에서는 100평이 맞는 거고 그럼 판결이 모순되죠? 둘 다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는 거예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두고 있는 거지. 근데 원칙이 무슨 주의예요? 원처분주의일 때는 원칙 수용 재결 처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에 모순이 안 나온다. 근데 이제 기각 재결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재결주의일 때도 기각 재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에 모순이 안 나와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19조 원처분주의인데 19조 본문에 따라서 원칙 수용재결 2월 1일자 수용재결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가야 되는데 요 단서 얘기를 하려고 단서. 단서 얘기를 하려면 조문을 좀 봐야 돼요. 행소법 19조 보시죠. 19조. 행정소송법 19조. 빨간 책 갖고 계신 분은 466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수업 올 때 2개 챙겨 오셔야 돼요. 하나는 파란 책하고 빨간 책 있으신 분은 빨간 책, 빨간 책 없으신 분은 법령 갖고 오셔야 되고. 교과서는 필요 없어요. 교과서는 나중에 스피드하게 읽으면 되는 거니까. 자, 19조 취소 소송의 대상. 본문은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요게 이제 개념이 뭐냐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처분. 그래서 19조 본문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단서, 다만이 단서죠. 다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각 재결이 대상이 되려면 이 재결은 어떤 위법이 있을 때만 될 수 있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써야 된단 말이죠. 다시 교재로 와서 75페이지. 75페이지 3번 4분의 3점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위법. 19조 본문의 얘기예요? 단서의 얘기예요? 단서 얘기, 단서. 지금 원처분주의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 중토수의 기각재결은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위법이 있을 때만. 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내용이 뭐냐? 양결일본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주내절형이에요. 주내절형. 근데 내용상의 위법에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양가로 이번에 내용상 하자의 포함 여부를 별도로 뺀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주체 하자, 주체 위법은 재결 권한 없는 재결청에 의한 재결의 경우. 지금 이 수용재결 사건에서는 A2가 누구죠? 중토수예요, 중토수. 이해 가시겠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근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안 하고
이걸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했다. 그럼 무슨 위법이에요? 주체 위법이지.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가 참가했어요. 그럼 주체 위법이에요. 또 여기에 의결이 없었다. 그럼 주체 위법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의 위법과는 다른 내용의 위법이죠. 이해 가시겠어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했다면 이 수용재결의 위법을 준해재령으로 구성을 한다면 이게 서울에 있는 토지인데 만약에 경기도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했어요. 그럼 무슨 위법이에요? 주체 위법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용재결의 위법이고 이쪽은 재결 고유의 위법이 이 수용재결은 없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절차의 하자, 절차의 위법은 행정심판이니까 이 심판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형식의 위법은 이 행정심판 재결은 문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에 의하지 않은 재결의 경우 또는 이 문서 기각재결을 했을 때에는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이 중토수 위원들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기명 날인이 없으면 형식의 위법. 이해 가시겠어요? 양가로 이번에 내용의 하자의 포함 여부는 동그라미 1번에 부정설도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긍정설이 다설 판례 입장이에요. 특히 이제 언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기각재결의 경우에 부정설, 특히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수용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을이 취소, 심판, 즉 이의 신청을 중토수에 했는데 본안 심리에서 을의 주장대로 열평이 맞다. 그러면 수용재결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위법. 수용재결 위법하면 무슨 재결을 하죠? 인용재결 하자, 인용재결. 그러니까 이 수용재결이 잘못됐으니 이걸 취소한다라는 취소 재결, 즉 인용재결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인용재결이 나오면 수용재결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지. 수용재결을 없애버렸으니까. 이해가요? 근데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만약에 100평이 제대로 한 거다 그러면 적법이래요, 적법. 적법이면 무슨 재결을 해요? 기각재결을 하지. 기각재결을 하면 수용재결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재결을 했을 때에는 요 기각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설이에요, 부정설. 특히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수용재결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재결 자체 내용상 하자는 있을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긍정설, 기각재결의 경우에도 사정재결 등은 나중에 배우시는데 사정재결 등의 경우에는 원처분 자체는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다. 사정재결은 나중에 넘기시고요. 긍정설이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사안의 적용은 이제 앞에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자, 문제 파트로 가서 73페이지. 73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설문 1 쭉 읽어보세요. 설문 1. 자,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맨 윗줄에 강남구가 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공원 설치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그럼 토지를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이때 사업시행자는 강남구예요. 뭐 민간 회사도 될 수 있지만 강남구가 사업시행자예요. 그럼 공원 설치하려면 토지가 필요하니까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고. 토지 수용해달라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거죠. 그럼 어느 단계예요? 사, 조, 협의가 불성립해서 수용재결을 해달라고 이제 신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시행자는 누구? 강남구. 토지 소유자는 갑. 근데 양가로 1번 갑은 토지 소유자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인 강남구가 협의를 하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거쳐야 되잖아요.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수용재결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갑이 이제 불복을 한다, 위법이니까. 중토수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제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곧바로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임의적 전치냐 필요적 전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필요적 전치가 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원칙이에요?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공토법도 그에 맞추어서 임의적 전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줄 내용은 이의 신청이 특별행정 심판인지 여부를 써주셔야 돼요. 그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리고 임의적 전치다. 임의적 전치다. 그 다음에 만약 갑이 이제 중토수의 이의 신청,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A2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제기를 한 후 항고성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원처분이 뭐가 나온 거죠? 수용재결. 중토수의 이의 신청에서 기각제결이 나온 거예요. 됐어요? 처분이 몇 개 나왔죠? 2개. 2개. 갑은 무엇을 대상으로 대상적격이고 누구를 상대로 피고적격, 피고적격, 항고성을 제기해야 하는가. 이거는 대상적격이 해결되면 해결돼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재결주인지 논의가 있었고 지금은 무슨 주의예요?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니까 이 원처분주의에 따를 때 갑은 원칙적으로 19조 본문에 따라서 원처분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수용제기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수용제기. 그 다음에 피고는 이 수용제기를 원처분한 처분청은 A거든요. A. 즉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각제결은 어느 때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해 가시겠어요? 사안에 이 기각제결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가정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기각제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대상은 기각제결이 될 수가 있고, 그때 기각제결을 한 행정청은 누구냐면 A2죠. 중토수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게 사안의 해결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로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즉 19조 원처분주의 설에 의하면 이렇게 써요. 원처분주의에 의하면 사안의 적용, 원처분주의 설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사례집에 사안의 해결이 나와 있지만 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용을 설명드렸잖아. 원처분주의설에 의하면 19조가 나와야 되죠. 원칙적으로 19조 본문에 따라 그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셔야 돼. 무엇을 대상으로? 수용재개를 대상으로. 누구를 상대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성을 제기해야 한다. 원칙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쓰셔야죠. 예외적으로. 기각제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느 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각제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셔야지. 기각제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한 위법 안 나와 있으니까 가정으로 쓰신 거예요.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19조 본문에 따라요, 단서에 따라요. 단서에 따라 무엇을 대상이죠? 기각제결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중토수를 상대로 하여 항고성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마무리하시고 74페이지에
로마자 2번 안 했죠? 로마자 2번. 74페이지에 로마자 2번. 아까 질문이 두 개였잖아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느냐? 곧바로 바로 갈 수 있느냐? 임의적 전치냐? 필요적 전치냐?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타이틀로 달아야지. 로마자 2번에 이의 신청이 필요적 전치인지 여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성질을 쓰셔야 돼. 성질은 이게 행정심판이어야 뭐 임의적 전치이든 필요적 전치이든 논하죠. 그래서 1번의 이의 신청의 의의는 그냥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 성질이 핵심이에요. 성질. 두 번째 단락에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은 상급기관인 중토수의 불복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논거는 동법에서 이의 신청 제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다음에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은 얘가 행정심판이라는 얘기. 이해 가시겠어요? 두 가지 논거. 고려할 때 세 번째 줄에 특별법, 공토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특별행정심판이다. 특별행정심판. 논거를 줘야지. 논거.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불복하는 거예요? 상급행정청. 상급행정청. 그 상급행정청이 누구죠? 중토수. 이해 가시겠어요? 행정심판 거친 다음에 뭐 가는 거죠? 소송 가는 거예요. 그 소송 갈 수 있다는 85조 규정이 있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논거 두 가지 들어서 쓰시면 되고 따라서 얘가 이제 특별행정심판이니까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이니까 공토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중에 하나가 조문에 있었죠. 83조에 뭐가 있었어요? 이의 신청할 때 며칠 내에 가는 거죠? 30일. 이게 행정심판의 기간에 대한 특칙이란 말이에요. 특칙. 원래 행정심판 기간은 며칠 내에 가야 돼요? 90일 내에 가야 된다. 90일. 이해 가요? 이 특칙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무슨 법이 적용돼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그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 핵심이에요. 이의 신청의 의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단락. 핵심적인 결론은 특별행정심판이고 그럼 효과가 뭐예요? 공토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먼저 적용되고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그거잖아. 그 얘기를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안에 적용을 해야죠. 사안에 적용. 임의적 전치냐 필요적 전치냐. 그래서 일반법인 행소법 18조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인 옛날의 구 토지수용법에서는 필요적 전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 토지보상법은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얘기를 좀 써준 거예요. 따라서 갑은 중토수의 이의 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의 성질 1번에서 두 번째 단락 5줄 써보세요. 5줄.
마무리 하시고요. 그럼 전체 목차를 작성해 봐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본 것이고. 자, 같이 써보시죠. 로마자 1번에는 뭘 쓰는 거죠? 문제 소재, 논점의 정리, 문제 제기,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그러면 핵심 논점이 두 개였었죠?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송갈 수 있느냐, 즉 이의신청이 필요적 전치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 내용을 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쟁점은 뭐죠? 원처분주의인지 재결주의인지가 문제된다. 그거 쓰는 거예요. 그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본론에서 놓았던 핵심 논점 두 가지만 쓰는 거지. 문제 소재 쓰는 방법은 그렇게 되고, 로마자 2번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죠? 그건 73페이지 문제를 보면서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 73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 갈 수 있느냐? 뭘 쓰는 거죠? 이의신청이 필요적 전치인지 여부 쓰세요. 자, 그 밑에 아라비아자 1번은 그럼 이의신청이 필요적 전치 이런 게 논의가 되려면 이의신청이 뭐에 해당해야 돼요? 행정심판에 해당해야 된다고. 행정심판. 그래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지 여부 또는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라비아자 1번도 쓰시고. 그리고 그 하부 내용은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시간이 없을 때는 말로 하라고 했잖아요. 왜 행정심판이죠? 왜 행정심판이야? 상급 행정청인 중투수에 불복하는 절차라는 점. 그 다음에 소송 갈 수 있다는 점.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토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두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특별행정심판이면 효과를 쓰셔야지. 공토법에 규정이 있으면 먼저 적용되고,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그거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걸 말로 풀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했으면 내 말로 풀어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 4바지를 쓸 수 있어요. 이걸 왜 써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사안의 적용을 쓰셔야죠. 사안의 적용은 뭐예요? 행소법, 일반법도 임의적 전치이고, 그 다음에 공토법도 필요적 전치였다가 임의적 전치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곧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사안의 적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타이틀 달아보세요. 로마자 3번. 질문 두 번째 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수용재결 나왔고 중투수에서 기각재결이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서는 아, 이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사안의 결론도 미리 나 있어야 돼. 현행법에서는 무슨 주의죠? 원처분주의설. 그래서 사안의 해결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 19조 본문에 따라서 원칙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고, 19조 단서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각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그때 피고는 중투수를 피고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핵심인데 그 얘기를 쭉 풀어 써줘야 돼. 그러면 먼저 아라비아자 1번에 로마자 3번에 쓸 내용은 원처분주의인지 재결주의인지 여부 이렇게 쓴 거죠. 타이틀의 제목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의를 왜 하죠? 둘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법주의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있는데, 우리 행소법은 무엇을 채택하고 있어요? 원처분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과정을 써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1번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일반론. 양가로 1번은 논의의 필요성. 양가로 2번은 입법주의. 양가로 3번은 우리 행소법은 19조에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거를 목차를 달면 되죠.
다음에 아랍자 2번의 타이틀은 뭐죠? 옛날에 구토지수용법에 의하면 판례가 구토지수용법을 뭘로 해석했어요? 예외적인 재결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의 그 내용을 타이틀로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의 타이틀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상의 재결주인지 여부를 쓰셔야 되죠. 학설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재결주의설이 있으나 동그라미 2번에 원처분주의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써가는 거잖아요. 재결주의설의 논거는 뭐예요? 구법에서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구법상의 판례 입장. 그 다음에 원처분주의설의 논거는 뭐예요? 구법이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 하나 이제 현행법의 논거를 들어야 되죠. 두 문자 뭐 있어요? 원인가. 원처분주의가 원칙이라는 점, 임의적 전치라는 점,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원처분주의에 타당하다 쓰는 거죠. 그럼 원처분주의에 타당하면 지금 원칙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원처분인 수용제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단서 얘기를 써줘야 돼. 단서. 그 단서 얘기가 아랍자 3번에 나와야 되지. 3번은 뭐죠? 단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써주는 거예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두 문자가 어떻게 돼요? 주, 내, 절, 형인데 쟁점 있는 게 뭐예요? 내용상의 위법. 그래 빼주는 거지.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그래서 주체 위법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의 위법은 이런 것이고 절체 위법은 이런 것인데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부정설도 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다 한 거잖아요. 19조 본문 얘기도 했고 단서적 얘기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안에 적용하면 되죠. 다시 한번 봐요. 지금 A는 4조 협조할 때 수용 재결을 하는데 이 수용 재결은 원처분이에요? 행정심판 재결이에요? 원처분. 수용 재결의 내용은 맨날 하는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갑이라면 갑은 토지 소유자 을에게 1억을 주고 을은 100평을 갑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정적으로. 그러면 을은 A2 상급행정청이 누구죠? 중토수. 그런데 을이 불복할 경우는 수용재결이 적법할 때 불복해요? 위법할 때 불복해요? 얘가 위법할 때 불복한단 말이에요. 이 수용재결은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거지. 첫째는 100평은 수용의 범위의 보상금 액수예요. 범위. 그래서 수용의 범위가 10평인데 왜 100평 수용에 가냐? 너무 많이 뺏어간다. 라고 이제 불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100평은 맞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라고 을이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 액수를 다투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이 A2에 갈 때에는 수용재결의 위법, 범위의 위법이든 보상금 액수의 위법이든 중토수의 이의신청 가는 거죠. 이의신청. 몇 조에 의해서? 지금부터 외우셔야 되니까. 공토법 83조. 며칠 내에 가는 거죠? 30일 내에. 30일. 83조 내용은 그거예요. 중토수의 3, 4조 재결에 대해서 중토수의 이의신청할 수 있다. 1항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 4조 수용 재결 등에 대해서 중토수의 이의신청할 수 있다. 2항 3항은 뭐예요?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잖아.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이제 84조는 안 봤지만 84조도 한번 보실래요?
공토법 84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빨간 책은 251페이지. 1항 중앙토지 수용인의 A2는 8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이고 특별행정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수용재결이 단순 위법이면 무슨 심판? 취소심판. 보상액을 다툴 때. 그 다음에 범위를 다툴 때. 보상금을 다툴 때는 이게 이의 신청인데 취소 심판은 아니고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보상금 더 달라. 그러면 취소 심판을 갔을 때 맨 처음에 무슨 심리를 해요? 요건 심리. 요건을 통과하면 무슨 심리? 본안 심리. 요건은 소송하고 똑같아요. 소송 요건 어떻게 되죠? 대, 원, 소, 전, 기인데 소송과 다른 점은 여기 전취주의는 당연히 없죠. 이것만 없고 내용은 똑같아. 요 취소 심판의 대상은 무엇이죠? 처분이어야 돼. 처분. 수용재결은 처분이에요. 처분. 그 다음에 원고적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무슨 용어를 쓰냐면 청구인적격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에요. 청구인적격. 용어가 다를 뿐이야. 이 사안의 경우에 원고 청구인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 이해가시겠어요? 청구인적격은 어느 때, 원고적격은 어느 때 문제되죠? 직접 상대방일 때 문제돼요? 제3자일 때 문제돼요? 제3자일 때. 근데 이 경우는 수용절의 직접 상대방이거든요. 청구인적격은 쟁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이익 대신에 협의의 청구의 이익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그 다음에 기간이죠, 기간. 기간은 행정심판법,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의 기간은 수용절의 안 날로부터 며칠이죠? 90일. 근데 여기 83조 특별법에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 돼 있다고. 요것만 다른 거죠, 요것만. 30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법이 적용돼요?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하죠? 본안심리.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청구인 을이에요? 아니면 피청구인 A예요? 청구인 을이지. 피청구인 A는 요건을 불충족했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일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5월 1일이 경과했다고. 지금 현재 6월 1일이다. 그러면 6월 1일 상태에서 이의 신청하면 기간 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이잖아요. 기간 요건 불충족하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함으로 무슨 재결? 각하 재결합니다. 각하 재결. 이해가시겠어요? 요건을 충족하면 본안심리 한단 말이야. 본안심리는 똑같아요. 청구인 을은 수용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요? 적법하다고 주장해요? 위법하다. 을의 주장이 맞으면 무슨 재결을 하죠? 인용재결. 그래서 을의 주장은 10평인데 100평 수용해 갔으니까 을의 주장의 내용이 10평이라는 얘기예요. 10평. 그래서 실제 10평이라면 100평 수용한 것은 위법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을은 아예 나는 토지 수용의 대상도 안 된다. 빵평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인용재결은 취소해달라고 했으니까 취소하는 재결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10평이 수용의 대상인데 90평을 더 수용해 갔다면 90평을 취소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빵평이라면 100평 전부를 취소하는 거지. 됐어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84조의 1항에 34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전부를 취소할 때는 언제예요? 빵평인데 100평 수용할 경우. 일부 취소할 때는 10평인데 100평 수용할 경우. 그럴 때는 90평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인용재결의 종류는 전부 위법일 때는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고 일부 위법일 때는 일부 인용하는 재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재결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전부 인용재결과 일부 인용재결. 따라해보세요. 인용재결의 종류는
전부 인용 재결과 일부 인용 재결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법원에 소송 갔을 때 인용 판결의 종류도 전부 인용하는 전부 인용 판결이 있고 일부 위법일 때는 일부 인용 판결이 있는 거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관한 불복이죠?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이라고. 액. 그러니까 100평은 맞다 이 말이야. 내가 100평을 내 거 갖고 가는 거 맞는데 여기 보상금 액수가 잘못됐다. 다시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이게 적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많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적다. 적으니까 증액해달라. 1억 더 달라. 됐어요?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심판을 가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이게 적다고 얘기해요? 많다고 얘기해요? 많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증이에요? 감이에요? 감. 근데 통상 문제는 을을 낸다고 그래요.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불복할 수 있어요. 거기 사업시행자도 불복할 수 있으니까. 사업시행자는 100평이 많다고 주장해요? 적다고 주장해요? 적다. 적으니까 200평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200평 달라. 갑의 주장대로 200평이 맞으면 수용제를 취소해버리는 거죠. 보상금 액수 1억이 아니라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취소해버리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보상금에 대한 불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83조의 이의신청의 내용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예요? 수용의 범위에 대한 불복이 하나,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복이 둘.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대로 수용의 범위에 대해서 불복하면 전부 위법이면 전부 취소하는 재결, 일부 위법이면 일부 취소하는 재결. 그럼 보상금의 을은 플러스 1억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의 주장대로 보상금 1억이 맞으면 중투에서 재결을 다시 하는 거죠. 그 인용재결의 내용이 뭐예요? 수용의 범위 100평은 맞고 보상금은 얼마로 결정하겠어요? 2억으로 결정하겠지. 됐어요? 그럼 이게 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을은 소송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인용재결이 나오면 을은 구제가 된 거예요. 그럼 소송 안 간다고. 됐죠? 그럼 을이 소송 가게 되는 경우는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나올 때. 기각은 언제 나오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주장대로 저 100평이 적법하거나 보상금 액수가 적법하거나 이러면 이제 적법일 때는 무슨 재결? 기각재결 한단 말이에요. 기각재결. 이게 7월 1일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가겠죠. 소송. 소송 갈 때는 몇 조죠? 85조예요. 85조. 85조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단 말이에요. 1항은 무엇에 대한 불복이죠? 수용의 범위에 대한 불복이에요. 범위. 2항은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이에요. 되셨어요? 여기 아까 봤죠? 수용의 범위에 대해서 불복하면 기각재결이 나오면 수용의 범위 100평은 잘못됐다 해서 소송이니까 제가 단순 위법이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85조 1항에 의해서. 됐죠? 행정소송의 종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수용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면 역시 맨 처음에 무슨 심리를 해요? 요건심리. 요건을 통과하면 무슨 심리? 혼화심리. 되셨어요? 소송 요건이 다시 뭐가 있어요? 대원소전. 대상 적격은 무엇에 해당해야 되죠? 처분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처분에 해당해야 되는데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만 있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처분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 수용재결과 기각재결 2개 다 처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2조 1항 1호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원칙이 뭐예요?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 그게 몇 조죠? 19조예요. 19조. 그 다음에 이게 행정소송법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개별법상에 뭐가 있어요? 재결주의가 있다면 재결주의. 그 대표적인 게 감, 중, 특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안 가르치는 거 아까 감사원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하나 가르쳐준 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만, 이런 경우는 견해 대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견해 대립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고 중토수에서 기각재결이 있었을 때 과거 법을 해석할 때 현 공토법의 전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토지수용법. 그러니까 지금 사업인정 후에는 협의취득,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도 가능하다. 이거를 규율하고 있었던 게 토지수용법이고, 사업인정 전에는 사업시행자 갑은 현대건설이라면 이 사람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사인. 민간이란 민간. 이럴 때에는 수용재결로 취득할 수는 없고 협의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 협의 취득만 가능하게 한 법이 공특법이에요. 공특법.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례법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갑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이니까 행정처의 힘을 빌어서 강제 수용할 수는 없고 협의 취득만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현 공토법에서 얘를 합친 거지. 넘어가고. 그래서 현 공토법에서는 사업인정 후에 협의도 있고 사업인정 전에 협의 16조, 사업인정 후에 협의 26조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 예외적인 재결주의 논의는 어느 법에서 있었던 거예요? 토지수용법에서. 85조에 해당하는 것이 75조의 2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75조의 이 1항에서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석할 때 판례는 뭘로 해석했어요? 예외적인 재결주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지. 과거 판례는. 이 시절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다설은 거기 이 시절 재결에 대해서만 그렇게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로 해석했어요? 원초분지로 해석했다 이거죠. 근데 현 공토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 재결에 대해서 바로 갈 때는 60일, 이 시점 거쳤을 때는 30일 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각각이 나오는 경우는 재결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결만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수용 재결도 되고 기각재결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원처분주의다. 원처분. 그래서 아까 원처분설의 핵심 논거가 원인각에서 뭐라고 했어요? 각각. 이해가요? 하는 김에 좀 더 응용. 그래서 대상적격은 이제 사례에서 수용 재결 나오고 원처분 있고 중토세 재결 나왔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써줘야 돼. 왜냐하면 처분이 두 개니까. 이해가요? 아까 사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용 재결이 있었고 기각 재결이 있었잖아. 그럴 땐 쟁점이 이거라고. 소, 전치주의. 전치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뭐죠? 원칙은 무슨 전치예요? 임의적 전치. 예외적으로 개별법상의 필요적 전치.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는 뭐가 있어요? 국, 공, 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금 국세 불복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불복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의 불복 아니니까 무슨 주의예요? 임의적 전치, 임의적 전치. 임의적 전치니까 아까 조문에서 심판 거치지 않고 85조 1항에서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갈 수 있다가 뭐예요? 임의적 전치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행정소송법이 필요적 전치가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적 전치를 이제 개정해서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놔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구토지수용법에서는 필요적 전치가 필요적 전치를 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뭘로 개정한 거예요? 임의적 전치로 바꿔준 거예요. 그게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써봐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설명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좀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